안녕하세요. 허은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요즘에 교통사고도 좀 당하고 일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상 촬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영상을 또 자주 올리고 싶은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얘기할 거는 사실은 뭐 심리학도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대학교에서. 뭐 이상심리학이나 뭐 발달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히 이제 이상심리학을 공부할 때 제가 좀 현타를 느꼈는데, 어떤 현타를 느꼈냐면은 이거는 뭐 그냥 뭐든지 다 정신병이고 뭐든지 다 이러구나, 그냥 이런 관점이나 이런 시각에서 보면은 뭐든지 다 문제고 이거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왜냐면 저는 그 베이스 자체가 뭐 나폴레옹 힐이나 브라이언 트레이시나 토니 로빈슨이나 뭐 스티브 코비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짐 론이나 뭐 이런 분들, 아무래도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런 어떤 성공학이라든지 뭐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든지 그런 거에 이제 좀 많이 심취를 했었고, 뭐 지금도 사실은 뭐 대한민국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뭐 제가 이렇게 막 뭔가를 내세우거나 그런 컨텐츠를 막 적극적으로 만들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실천을 했고, 제가 뭐 남녀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성공을 이루거나 이럴 때 모든 것을 사실 내추럴 방식이라는 게 직감을 활용해서 한다,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잠재의식이라든지 어떤 슈퍼의식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관련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기반이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기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사실은 어떤 문제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욕구, 나의 목표, 나의 실천 방안,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클럽을 갔는데 여기 분위기 안 좋아, 여기 예쁜 여자 없네, 여기 뭐야 좀 별로다,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어떤 그런 부정적인 거에 집중을 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그걸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은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다 하나하나씩 일일이 내가 컨트롤하고 통제를 하는 게 그게 되게 인위적인 게 아닐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는 굉장히 대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막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난폭 운전을 해가지고 진짜 내가 주행하는 막 그런 길을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피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그냥 나의 기분을 망치고 나의 하루를 망치고 그 사람 때문에 그냥 정말 그 나의 어떤 감정이 영향을 받고 나의 마음이 영향을 받고 나의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나의 기분이 정말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게 과연 내 생각을 이제 통제하지 않고 인위적이지 않고 굉장히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그러한 어떤 현상이다, 어떤 현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저는 좀 사실은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은 우리가 주도적이라는 걸 했을 때는 대응적인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적이라는 거는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이 내가 통제를 할 수는 없고, 이 사람을 내가 뭐 대신해서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 최소한 나의 마음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나의 선택이나 나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안 좋은 면을 볼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면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기분이 망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거기에 빠지고, 또 내가 집중하는 것이 나의 머릿속에서 점점 더 커지면서 이제 그러한 어떤 현실이 더 나의 삶으로 더 강하게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RAS에 의해서 Reticular Activating System이라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우리가 이제 집중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잠재의식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잠재의식에 있는 입력된 정보가 결국에는 의식으로 올라온다, 의식에서 그것을 찾게 돼 있다, 뭐 이런 게 바로 RAS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 중 하나고, 이런 RAS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명령을 잠재의식에 인풋으로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어떠한 원인을 바탕으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든지 우연의 법칙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연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운을 믿고 행운을 바라고 어떤 우연적인 거, 그래서 대응적이고 그리고 책임지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나 뭐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원인과 결과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에 책임지고 자기 자신에 책임지고 자신의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결국에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를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올바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결과에는 그거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런 베이스를 깔고서 이런 베이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물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뭐 관심도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강조하고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집중하는 거, 우리가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거, 감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생각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에 더 많은 집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에는 나의 잠재의식에 입력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입력을 하면은 결국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만 커지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가장 쉽게 표현을 하는 게,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자, 지금부터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잠 잘 때까지 절대로 분홍색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언제까지? 절대로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고 잠이 들 때까지. 그러면 꿈속에서 분홍색 코끼리가 나타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왜냐면 인풋이 그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뭐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이 뭐에 집중하느냐는 뭐 긍정적인 거나 부정적인 어떤 생각의 충동을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분홍색 코끼리면 그게 명령인 거예요.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할 때 그 생각하지 마라는 그 부정문은 뭐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고 어떤 이미지에 집중하고 어떤 이미지를 보고 있느냐, 그게 결국에는 잠재의식에 우리가 명령으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명령을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감정 상태나 우리의 일관성이나 우리의 어떤 직관력이나 아니면 그 뭐 슈퍼의식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이렇게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제 실전에서 막 강의를 하고 코칭을 하고 뭐 남녀관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줬을 때도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절대로 변명이나 설명이나 핑계나 합리화나 정당화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떠한 말도, 어떠한 생각도 핑계나 변명이나 설명이나 합리화나 정당화를 하고 나의 자기잔적 신념을 강화시키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런 것들에 집중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입력이 되면은 결국에 그런 것과 상응하는 현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클럽을 갔는데 막 거기에는 분명히 즐거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즐거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즐거움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말에 내가 클럽을 갔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리고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고 즐거움에 집중하고 있고, 그 즐거움만을 내가 바라고 원하고 거기에 정말로 나의 초점이, 온 신경이 맞춰져 있으면 결국에 나는 그 즐거움을 찾게 될 것이다. 근데 클럽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오늘 분위기 별로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결국에 그것이 아무리 좋은 장소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그러한 어떤 환경이나 어떤 분위기나 그 모든 것들을 즐기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 안에서 즐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만큼은 정말로 즐기기가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집중하고 있는데, 잠재의식에 입력된 어떤 명령들이 그런 건데 만약에 즐기게 됐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로 대응적으로 발생한 현실이고 누군가가 그렇게 영향을 준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영향을 준 사람은 보통은 주도적인 사람이고 책임지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에 집중을 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절대로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오직 그 자신의 욕구와 목표에 온전히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아무리 뭐 같이 운전을 하고 막 그렇게 해도 영향을 안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 제가 뭔가에 꽂혀 있을 때, 막 집중해서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게 바쁘고 이거에 대해서 막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사람이 막 뭐 뭘 하고 뭘 해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정말로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런 나의 어떤 욕구나 동기나 의지나 목표나 초점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있을 때는 이거를 방해하려고 해도 정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만큼 여기에 정말로 진실로 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로 그 원하는 것을 나의 삶으로 끌어당기고 싶다면은 그 무엇보다도 방해를 받으면 안 되고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영향을 받지 않고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럽을 갔을 때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편안함, 안정감, 즐거움, 남성성이다? 그러면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그거에만 몰입을 하면서 방해되는 요소는 내가 제거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다. 정말로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다. 이게 되든 안 되든 나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책임을 지고 내가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모든 그런 어떤 노력을 다 해서 하는 거죠. 정말로 막 즐거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고민 상담을 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클럽에서 막 즐기고 있고 그 즐거움의 몰입이 한창 정말로 막 폭발적인 그런 순간에 막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알겠는데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될까? 그 얘기는 지금 너가 여기에 그 고민을 하러 온 건 아니잖아. 놀러 온 거잖아.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고민도 사라지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정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커진다. 이게 바로 집중의 법칙, 뭐 생각의 법칙이 집중하는 것이 커진다. 우리가 투자한 만큼 그거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커지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걸 초점을 맞추고 제가 대학교 때 왜 심리학을 공부하다가 이거는 내가 좀 원하는 방향성이랑은 좀 다른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도 다니고 뭐 언어적 뭐 영어를 전공했으니까 언어학이나 뭐 이런 것도 전공을 했었고 그러다가 대학원을 뭐 이제 경영전문대학원을 갔었는데 동국대에서 MBA 리더십을 공부하다가 이거는 다 제가 이제 너무 익숙하고 잘 알고 너무 많이 이제 겪었던 것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많이 아는 거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하는 거에 좀 흥미가 안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에 좀 재미가 안 생겨서 2년 동안 다녀야 이제 석사 자격을 받는 건데 1년 반, 그러니까 3학기만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곧바로 이제 숭실대학교 대학원에 또 사회복지를 이제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학이나 아니면 사회복지나 그 안에서 이제 배우는 것들이 뭐 집단 상담, 뭐 심리학에서 이제 좀 더 실용적인 그런 어떤 부분이겠죠. 그래서 집단 상담이나 이런 걸 하면서 뭐 집단 역동성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익숙했던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배우는 게 즐거웠었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출산율이나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랑 또 그 안에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또 많은 토론과 어떤 얘기들을 나누면서 그런 현실들도 보고 막 통계들도 보고 빈부격차나 막 이런 것들도 보고 그러면 사회가 어떤 걸 해줘야 되냐 막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숭실대학교에서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했고 석사 자격증을 받았고 석사 자격증으로 이제 졸업을 하면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신청을 아직 안 했는데 신청만 하면은 바로 받을 수가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고 사회복지는 사실 공부할 때 좀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냐면 제가 이제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그렇긴 했었는데 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시선이 많이 가고 생각이 많이 가고 집중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더 이런 어떤 마음의 평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들을 좀 정화시키고 정말로 제가 원하는 것만 또 생각하도록 그렇게 저
스스로도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정말 오직 제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제가 얼마나 그런 어떤 목표에 대한 초점이나 이런 게 강하고 남들의 어떤 비판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썼냐면은 사람들이 다 그랬었어요. 예전에 픽업 아티스트 1세대였던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은 막 그렇게 막 뭐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정말로 뭐 사회가 이제 이런 어떤 노이즈 마케팅이나 이런 자극적인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면서 또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이 뭐 또 죄인 만들기, 마녀 사냥 이런 거 하면서 뭐 부정적인 이미지로 변했지만 그래도 1세대 픽업 아티스트들은 나름 좀 순수한 면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 대부분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하고 싶었고 정말 연애를 하고 싶었고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토론들이나 어떤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었어요. 뭐에 대해서? 막 ONS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이견이 갈리고 막 그런 것들을 막 또 많이 하고 막 그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 이게 솔직히 말해서 뭐 술집 가서 술 먹는 거랑 뭐가 다르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어떤 유흥적인 어떤 그런 요소,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죠. 왜냐면 어떤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사랑과 로맨스 이런 것들을 바랬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시선 자체가 굉장히 달랐어요. 저 역시도 뭐 항상 장기적인 관계나 롱텀 릴레이션십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 강의를 했을 때도 남녀 관계에 대해서 제가 처음 강의를 했을 때도 저는 장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사람이었고 롱텀 릴레이션십 강사였습니다. 뭐 그 당시에 저를 만나셨던 분들이나 저희 과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집안일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집에 이제 있으면서 가정을 돌보고 이런 어떤 집안의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남성들은 나가서 사실은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남성들은 되게 힘든 일을 많이 했습니다. 뭐 공사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노가다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남성들은 일을 했었어요. 특히 뭐 농사를 지을 때도 그랬고 뭐 건축 붐이 일어나서 막 그런 것들을 했을 때도 그랬을 거고 그래서 3D 잡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 직업들이 좀 더 지식화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변화가 되면서 그런 일들을 충분히 이제 여성들도 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실은 뭐 평등하자고 하면서도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 막 여성들이 막 그런 힘들고 막 어려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때 사실 이제 여성들이 전쟁에 동원이 되면서 남성들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여성들까지 이제 전쟁에 동원이 되면서 그때 이제 뭐 간호장교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남성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나 충분히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이제 여성들이 이제 수행을 하고 여성들이 그렇게 하면서 여성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급변하기 시작을 했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아마 깨우치신 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알 건데 이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자가 혼자 일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이런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또 정말로 흙수저에서 시작을 해서 남자 혼자서 백만장자가 되고 어떤 그런 풍요로움을 이루어냈다. 뭐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여성들도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하고요. 여성들 중에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평균적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뭐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 남자가 혼자 일해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있었다고. 그게 우리 아버지 세대인데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남녀가 같이 일해도 아파트도 못 살 뿐더러 생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근데 제가 애가 둘이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또 와이프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돈을 뭐 더 많이 벌겠죠. 근데 애들은 누가 볼 거며 그럼 애들을 만약에 우리 뭐 양가 부모님이 못 봐주신다. 그러면 뭐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유치원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정말 뭐 고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보모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누군가는 이거를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동자가 된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여성도 노동자가 됐고, 남성도 노동자가 됐고, 근데 둘이 같이 일해도 예전에 남자 혼자서 일하는 거를 반토막 내서 반반 공평하게 나누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되게 재밌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챗 GPT한테 10가지 이제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런 공평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provide equal pay for equal work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에 대해서 똑같은 페이를 지급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좋은 사상이구나. 똑같은 일을 할 때 정말 남녀가 임금의 차별 없이 정말 똑같이 대접받고 똑같이 페이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똑같이 주는 게 옛날에는 남자 혼자서 버는 거를 반토막 내서 반반 나눠주는 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그 파이라는 거는 한정적이 있으니까. 근데 이 파이라는 건 한정적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논아먹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노동력이 오직 남성으로부터만 나왔어. 그래서 여성들은 가족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남성들은 이제 일하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이게 뭔가가 이게 맞아 떨어져 가면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맞벌이를 하면서 이제 일하는 시간도 굉장히 막 제각각에다가 주말도 일하고 주말에 어린이집도 안 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어려움이 많아. 근데 남자 혼자 일해서 막 풍족하게 살 수 있다? 뭐 부모님이 정말로 부자가 아닌 이상 그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생각을 해도 얘를 둘을 키우면서 남자 혼자서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는 힘들어졌어요. 근데 둘이 일하면 이건 좀 괜찮아. 이제 또 돈도 좀 모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또 펼쳐진단 말이에요. 근데 애는 또 누가 볼 거냐고. 그럼 누군가는 또 애를 봐야 되잖아. 어쨌든 부모님도 안 도와주시고 남한테 어쨌든 손도 벌리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누군가는 이걸 도와줘서 같이 해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쳤을 때는 결국에는 나 아니면은 와이프가 해야 되는데 이제는 둘 다 일을 해서 둘 다 적당히 버니까 그냥 둘 다 이제 집안일도 하고 막 애도 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페미니즘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은 늘어났고 페이는 똑같은데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역할 분담이라는 게 안 되는 거죠. 다 똑같이 일해야 되고 다 똑같이 해야 되고 뭐 남자 여자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똑같고 그냥 다 똑같다. 다른 거 없어. 생물학적으로 뭐 본능적으로 호르몬적으로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남자 여자 똑같아. 그냥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다 해.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봤을 때 되게 공산주의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토피아죠, 유토피아. 우리가 유토피아를 생각하면서 정말 모두가 똑같이 일하고 이 세상에 그런 어떤 풍족함이 이미 모두가 똑같이 나눠 쓰기에 넘치고 차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이 일을 하면은 모두 똑같이 풍족하게 먹고 살 수가 있다. 근데 사실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 자체로도 뭐 상위 5%라고 하는데 전 세계로 봤을 때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충분한 어떤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토피아가 정말로 가능할까? 그게 가능했으면은 역사적으로 한 번이라도 한 국가에서라도 성공을 했었어야 됐는데 항상 독재자가 나타나고 독재를 하면서 끝났죠.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결국에 뭐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도 결국에는 이게 막 평등하고 보니까 역차별이 일어나고 오히려 이게 어느 한쪽이 독재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미니즘의 시작이 뭐 차별에 대한 저항과 인권에 대한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게 뭐
통치자의 입장이나 노예를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래는 남자 혼자 노동력으로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여자들까지 더해가지고 2배 이상 2배에 가까운 그런 노동력을 이제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 쓸모가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심지어 한쪽에서 막 원하고 있어. 그래서 둘이 또 싸움 붙이면은 이제 또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한테 향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정말 좋다. 그리고 이게 원하네. 노동을 하기를 원하네. 해. 대신에 임금 똑같이 줄게. 반반 딱딱 나눠서. 원래 200만 원 주던 거 100만 원 주면 똑같다. 공평하다. 이렇게 되는 그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도 미국 인구가 1% 미만이 이제 군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군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존경심이나 예우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너도 정말로 군인이 되고 싶으면 군인이 되라. 심지어 한국 사람도 미국에서 이제 군 생활을 하면은 어떤 영주권을 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실제로 제 아는 그 친구 동생, 그러니까 저랑 같이 유학 생활했던 동생도 그렇게 미국 그 영주권을 땄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미국 시민권까지 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 처음에는 이 평등에 대한 어떤 외침이나 요구가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성과 여성의 어떤 역할이 분명히 나눠져 있었고 그게 아주 오랫동안 나눠져 있었어요. 왜냐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런 여성 인권 운동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눠져 있었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만 해도 일부 다처제가 가능했다고 우리 아버지 세대 때부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사실은 성경이나 지금 중동 국가를 봐도 다 일부 다처제잖아요. 성경에서도 다 일부 다처제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일부 다처제다? 그러면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큰 죄는 아니라고. 왜냐면은 그렇게 창조가 됐고 이렇게 살라고 사실 이게 당연한 인간들이 이렇게 산 그런 모습인데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진 않았잖아. 근데 어쨌든 이게 남자의 역할이나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달랐고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사회의 구조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 어떤 문화나 사회에 맞는 그러한 어떤 구성 요소를 통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정을 이루고 가족 사회를 만들면서 이렇게 부족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싶고 그게 바뀌면서 이제 여성들이 노동력을 갖게 됐는데 원래는 그런 노동력이 사실은 없었다는 거. 근데 그런 노동력이 생긴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제 스스로 느낄 때는 정당하고 또 이게 정말 남성으로서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없으면 사실 안 되는 건데 이런 드라이브가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왜 이런 것들을 자꾸 제지하고 못하게 하고 꼭 나쁜 쪽으로만 몰아가고 왜 그러는 것일까?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경험도 해봐야 되고 만나봐야 되고 관계라는 걸 갈등도 풀어봐야 되고 내가 실수도 해봐야 되고 실패도 해봐야 되고 넘어져서 코 깨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반성도 해보고 그런 어떤 자유의지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인생이라는 걸 살면서 어떤 경험을 하면서 뭔가가 내가 변화가 되고 더 나아지고 성장하고 또 진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닥치고 넌 내 말 들어. 너는 순종이나 해. 응? 너네 다 평등하게 해줄 테니까 너네는 다 평등하게 해줄 테니까 니네끼리 싸우든 말든 나한테는 불만 갖지 말고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저의 어떤 개인적인 망상일지도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자 어떤 혐오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거는 막 그런 어떤 혐오나 막 이런 거에 빠지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게 뭘까? 정말 그런 어떤 욕구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아, 나는 진짜 야스를 좀 해보고 싶다.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뭐 이런 각자만의 어떤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욕구를 갖고서 내가 강제적으로만 안 하면 되잖아. 응? 내가 범죄만 안 저지르면 되잖아. 네?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잖아. 근데 이 관계라는 게 안전, 피해의식, 막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섞이면서 개판이 되는 거죠. 진짜 관계라는 게 개판이 되는 거고, 그냥 다 피해자고, 다 위협이고, 안전에 위협을 주는 거고.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지만,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면서 살면 돼요.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끌어당기는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나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나의 삶을 나만의 방식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정말 그거를 이룰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노예로 태어났어도 그렇게 살다 죽어야죠. 그게 이제 뭐 50센트인가 그 사람의 어떤 가사의 앨범인가 거기에 있는 그런 제목이잖아요. Get rich or die trying이라고. 부자가 되든가 아니면은 부자가 되려고 시도하다가 뒤져라.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끈기를 갖고서 부자가 되라. 근데 그러다가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니면 부자가 되든가 부자가 되고 죽든가 부자가 되려는 과정 속에서 죽든가 아니면 부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목표나 초점을 잃지 말자.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초점에 맞추고 어떠한 욕구를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뭐 남녀 관계에서 이제 헌팅이라고 하죠. 어프로치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교육을 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냐면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AA 막 이러면서 어프로치 앵자이어티라고 하면서 막 그걸 정의하고 두려움을 느낀다. AA가 강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막 이러고 있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의 감정만 느끼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욕구, desire, burning desire, 여기에 이제 그 불타는 욕구, 그 열정, 여기에 내가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이 된 상태라면은 두려움은 느끼겠죠. 하지만 그거를 짓눌러 버립니다. 더 강한 감정이. 그래서 항상 더 강한 감정이 살아남게 되어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AA 뭐 격파법 이런 것 따위는 이제 절대 얘기를 하지 않았고, 뭐 두려움에 집중하거나 두려움을 생각하거나 막 두려움을 절대 생각하지 마. 분홍색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지 마. 이거는 뭐 어쨌든 다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욕구나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의 이상, 우리의 꿈, 만약에 정말 지니가 나타나서 세 가지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어떤 소원을 빌겠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만약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 가지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다 보면 본인의 욕구를 찾을 수 있고, 본인의 욕구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실천 방안을 세워서 정말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 안 준다?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게 참 어렵긴 한데, 어쨌든 범죄는 저지르지 않는 그 정말 그냥 인간의 그 그냥 기본 상식 틀 안에서, 기본 상식 선에서 정말로 내가 막 범죄자가 돼서 평생을 감옥에서 써가야 되는 막 그런 인생을 살라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기본 상식을 써서 제발 자기의 어떤 욕구와 목표와 실천을 통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과정 안에서, 그리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역사를 한번 이루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뭐 저도 제 인생을 통해서 많은 걸 이루기도 했고, 사실은 제가 젊은 시절에 혈기가 왕성하고 에너지가 넘쳤던 시절에 가장 원하고 바랬던 그런 어떤 현실들을 이루어냈었고, 그런 현실들을 이루어낸 것을 어떻게 이루어냈는지는 제가 전반부에서 이미 다 충분히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 키 포인트를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뭐 이런 이 내용 안에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그래서 제가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제가 원했던 어떤 그런 현실을 이루었고, 그 현실 안에서 정말 즐겼고, 행복했고, 뭐,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말로 감사하고, 저는 뭐,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절대로 후회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저의 어떤 그런 목표, 저의 인생 목표를 달성하고, 또 지금은 또 다른 어떤 목표를 세우는 막 그런 어떤, 사실은 또 과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험하고 여러 가지에 도전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지금도 이제 결혼을 해서 벌써 5년, 2018, 19, 20, 21, 22, 24 벌써 6년째 이제 와이프를 만나서 함께 살면서 2명의 아이를 낳아서 정말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그렇게 살고 있네요. 네. 근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누구도 우리를 100%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내가 어떠한 마인드인지 그거를 다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그리고 직접 그런 어떤 현실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나의 입장이 돼보지 않고서는 나를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자기 생각하느라 바빠서 다른 사람 인생에 그게 크게 관심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여하고 생각하고 걱정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사실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헌신이나 수능이나 뭐 이런 것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치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좋은 관계가 나타나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얘기하자면은 뭐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또 제가 원래 이렇게 좀 말이 많고 말이 길다 보니까 뭐 제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냥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좀 더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뭐 제가 하는 얘기들을 좀 더 많은 분들과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실시간 방송 위주로만 할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 정해진 건 없으니까 어쨌든 저희 욕구를 찾고 목표를 세우고 실천을 해야겠죠. 일단 저한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의 평화고 마음의 평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마음의 평화가 많이 깨지고 저희 어떤 좋은 에너지와 좋은 스테이트와 좋은 바이브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좋은 에너지와 좋은 바이브를 좋은 스테이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게 애 둘을 키운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오랜만에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정말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뭐 개소리냐 이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 얘기를 다 들어주셨다면은 이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면서 그런 생각들을 나누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지금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어려움이 있다, 방해물이 있다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다 그냥 디스트랙션 그러니까 우리의 잠재의식에 잘못된 입력을 넣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정말로 우리의 어떤 욕구를 발견하고 그 욕구를 발견한다는 게 결국에는 존나 야스하고 싶다. 뭐 이런 어떤 욕구일 거예요. 그런 어떤 성 에너지를 통해서 나폴레옹 힐은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했으니까 풍족함을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런 어떤 욕구와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풍족함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되면 막 여자가 따른다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상상이나 생각이나 믿음도 결국에는 그런 거에서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거에서부터 나왔다는 게, 하고 싶다, 야, 싸우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돈이 존나 많아야 되는구나, 부자 되자. 이래서 부자가 돼서 근데 왜 안 생기지? 하면서 그 부자가 된 그 어떤 경험과 막 그런 걸 바탕으로 결국에는 그런 어떤 풍족한 현실을 도달하게 된 사람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나 영감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제가 경험한 거는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어떤 그런 게 있고, 그거에 대한 진짜 미친 듯한 불타는 열정과 욕구가 있고, 명확한 목표와 데드라인과 그리고 무수히 많은 실천 계획과 그 모든 것을 다 해버리는 과감성과 실행력,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목표를 세우든지 간에, 그게 꼭 뭐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게 아닐지라도 꼭 그런 거에 아마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가 되든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어떤 욕구를 발견하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그런 어떤 간절히 원했던 것을 이루어내고 성취를 하게 된다면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높은 가치가 됐을 거예요. 왜냐면 풍족함에 도달한 거기 때문에, 풍족함이라는 것 자체가 높은 가치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 자체가 높은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과거에 정말로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다, 혹은 매력적인 여자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그런 인기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고 그런 장기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는 막 그런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나의 성공 스토리나 그런 풍족함을 갖고서 과연 그걸 통해서 내가 높은 가치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자한테 내가 여자 존나 잘 꼬신다를 어필해서 여자를 꼬실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거. 뭐 물론 내가 뭐 인정을 받으려고 막 애원하듯이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현실, 난 이런 사람이다. 근데 그게 높은 가치고 매력적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내가 픽업 아티스트야. 근데 여자가 날 좋아하는 거야. 그게 가능할까? 내가 정말로 픽업 아티스트의 대부답다, 뭐 정말로 픽업 아티스트 중에서도 가장 영향 있고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현실이 나타났을 때, 그걸 보고서 인기나 또 매력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게 만약에 뭐 호불호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현실이든지 어차피 똑같을 거예요. 사실 뭐 높은 가치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우리는 그 높은 가치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성공률을 높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높은 가치를 바탕으로 더 많은 헌신과 수능도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관계에 개입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사랑과 헌신이라는 것도 요즘에는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그런 것들이 또 그런 것들을 또 왜곡하고 있고 가치를 상실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헌신이나 사랑이나 이런 수능이나 이런 가치도 중요하지 않은 게 되어가고 있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런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사랑이라는 거는 가스라이팅이다, 내가 사랑을 하면 가스라이팅을 당한다, 이렇게 또 경계를 하면서 나의 어떤 안전을 생각하고 막 재고 계산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사회가 또 되다 보니까, 정말 온전한 사랑이나 온전한 헌신이나 온전한 투자나 뭐 정말 계산 없이 상대방을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찬사를 보내주고 받아주는 그런 어떤 깊은 수준의 깊은 차원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런 어려움이 생겼다,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또 떠올리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수강생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이랑 가스라이팅은 진짜 이거는 그냥 똑같은 거라고. 사랑을 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나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똑같은 현실이라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하도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사랑이나 헌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가치가 안 좋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왜곡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정말 깊은 사랑과 깊은 연결과 그런 어떤 정신적인 감은 상태가
사람은 다 하겠죠. 가능한 사람은 다 하고.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된다.